자,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이거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자, 항상 세 그룹을 먼저 나눕니다. 항상 1등급, 기복이 심하다, 항상 3등급이야. 자, 얘는 지식이 없다. 자기가 어딘지 잘 봐. 특히 단어가 너무 약해. 숙제를 잘해와야 돼. 자, 얘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A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지식이 있다는 관점에서 차이점은 뭐다? 방식이 나쁘다. 방식이 없어. 그럼 수업을 잘 들으면 돼. 그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좋은 방식을 알려줄 거고. 자, 시험이 어려울 때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반드시. 자, 그러면 A가 해야 될 건 뭐야? 자, 얘는 숙제를 잘 해와야 돼. 얘는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자, 지식과 방식, 지식은 숙제로, 방식은 수업으로. 그럼 A는 온라인 모의고사로 숙달을 시켜야 돼. 이제 알겠지? 이렇게 세 개 갑니다. 자, 방식의 관점에서 B를 바라보면 그냥 얘는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그래서 해석이 잘 되네? 안 되네? 그럼 여기를 갖다가 세게 읽어. 왜? 해석을 잘하는 게 목표니까. 근데 A는 기출 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라는 정확한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 따라서 얘기는 딱 읽다 보면 그냥 뭐야? 중요성이 기준점이 되는 거지. 얘가 나오면 중요하고 얘가 안 나오면 안 중요해. 그럼 얘가 나오는 중요한 정보를 세게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이걸 좀 만듭시다. 출판. 자, 기출코드 탑10하고 유형별 풀이 강의 듣는데 2시간이야. 완벽하게 숙지 좀 합시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교재가, 문제가, 시험지가 계속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냥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 똑같은 도구로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게 반드시 필요해. 이게 있어야만 교재가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시험지가 바뀌어도 9월달에 다시 증명해 줄 거야. 3월, 6월에 다 증명했지만 9월달에 한 번 더 해줄게. 그래서 교재, 문제, 시험지가 계속 바뀌어도 도구가 똑같아야만 학습량이 줄어든다. 이런 효과가 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100일 남았어. 수능까지. 자, 수능까지 100일 남았는데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뭐야? 얘는 100일 동안 슬럼프 없이 엄청 열심히 해. 얘는 100일 동안 슬럼프도 많고 잡념도 많아. 차이점 뭐야? 방식에 대해서 B는 이 방식이 맞나? 이런 생각이고 얘는 이 방식이 맞다 이거야. 그 한 글자 차이가 엄청 크다고. 그래서 얘는 확신이 있고 얘는 확신이 없어. 방식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뭐야? B한테 확신을 주는 거고 그 방법은 뭐야? 그냥 내가 증명하는 거야. 모든 걸. 뭔지 알겠지? 칠판. 자, 옛날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대평가 때 보통 수능은 40개는 거의 똑같이 엄청 쉽게 나와. 기계처럼 나와. 5문제가 변수도 많고 상당히 어려워. 그럼 보통 어떻게 했냐면 옛날 상대평가 때는 1, 2학년 때 이걸 다 끝내고 3학년 때는 이것만 하는 거야. 왜? 5개 다 맞아야 1등급이야. 옛날 상대평가 때는 1등급 컷이 100점도 나왔어. 하나 틀리면 2등급 되고 이런 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야. 근데 절대평가는 뭐야? 절대평가는 5개 중에서 2개만 맞으면 1등급이야. 아니 옛날에는 100%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40%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학습량이 거의 10분의 1로 준 거라니까. 그럼 생각해봐. 이것만 맞으면 돼. 단 빠르게. 그래서 5문제가 남았네? 시간이 13분 이상 남아. 그럼 이것도 맞는다니까. 제발.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5문제가 이 중간중간에 다 숨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쉬운 건 빠르게 푼다, 어려운 건 빨리 도망간다. 이래서 이렇게 남아야 돼, 그림이. 쉬운 건 빨리 푼다, 어려운 건 빨리 도망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려운 걸 푸는데 시간이 많이 남는다. 이걸 만들어내야 돼.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 19번이 엄청 어렵잖아. A가 1번으로 나왔으니까 정답률이 뭐야? 거의 20%대라고. 자, 이런 문제를 뭐야? 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도 맞을 수 있어. 보여줄게요. 계속 증명하는 거야. 칠판. 자, 빈칸. 지난 시간에 32번까지 했고 33번부터 들어가는 거야. 잘 봐. 자, 100m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고 빨리 출발한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31번이 시작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럼 100m 달리기에서 30m 앞에 있는 거야. 70m는 느그가 달려야 돼. 단 나는 느그들을 30m 앞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빈칸이 시작되는 순간 이게 떠오르면 된다고. 그럼 남들보다 무조건 뭐야? 30%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야. 자, 머리에 넣어. 자, 빈칸을 포함하는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야. 야, 쟤는 왜 실력에 비해서 빈칸을 저렇게 잘 맞을까? 그런 애들은 뭐야? 하나같이 이걸 잘해. 이제 알겠지? 자, 빈칸에 대한 목표는 무조건 뭐다? 주제하고 아주 밀접해야 돼. 기출코드를 분석하면 항상 그렇게 나와 있어. 빈칸은 주제의 문장에 뚫려. 단 주제보다는 어려워야 되잖아. 그래서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게 뭐야?
재진술이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엄청 강화되고 있어. 여기서가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실제 3학년 수업의 핵심은 여기에 다 있는 거야. 그럼 재진술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어떻게 돼? 정답이 눈에 안 들어와. 잘 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기출 코드인데 정답이 희미해져. 왜? 얘 때문에. 정답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 오답이 선명해지게 돼 있어.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정답이 희미해지면 오답은 선명해져.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확실한 정답을 주든지 확실한 오답을 주든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시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칠판. 자, 재진술이 약해. 그럼 확실한 답을 고르면 돼. 재진술이 강해. 그럼 정답이 희미해지잖아. 그럼 뭐다? 오답이 선명해질 거잖아. 따라서 뭐야? 소거법으로 그냥 오답을 지우면 돼. 엄청 간단한 작업이야. 근데 얘들은 뭐야? 정답이 희미한데 계속 정답을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칠판.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야. 답이야.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야. 자, 근데 여기다 3학년, 이게 1학년, 2학년이고 이게 6월 모의고사야. 근데 너무 쉽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 재진술을 걸어.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어. 정답이 희미해져. 그럼 B는 뭐야? 계속 얘를 쳐다보면서 얘는 O일까 X일까 이러고 있다고. 근데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답이 희미하네? 그럼 오답이 선명하겠구만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자, 다음 중에서 빨강색을 고르시오 했어. 1, 2학년 때는 빨강색이 나왔어. 근데 갑자기 갈색이 나왔어. 그러면 빨강색이 안 보이잖아. 정답이 안 보이잖아. 그럼 뭐야? 오답을 갖다가 명확하게 준다니까. 여기가 흰색이네? 여기는 검정색이네? 아, 얘들보다는 얘가 그나마 빨강에 가깝네. 이렇게 버틸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엄청 중요한 능력이야, 정말로. 그 능력. 그게 바로 뭐다? 소거법이다. 이걸 받아내야 돼. 이 두 개가 세트야. 출제자가 이걸로 나를 공격할 거야. 나는 이 방패를 들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 공격을 걸면 이걸로 막아버리면 된다고, 무조건. 정답이 희미해지면 쫄 필요가 없어. 왜? 오답이 선명해지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가치야. 자, 보너스로 뭐가 있어? 연결사가 나오면 세상 땡큐야. 됐지? 이 5글자만 딱 기억하면 뭐야? 100m 달리기에서 30m 앞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B 같은 애들은 채점할 때 이게 기억이 나. A는 문제 풀다 이게 기억이 나는 거고.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C는 아예 몰라. B는 알아. A도 알아. 근데 뭐야? B는 숙달이 돼 있지 않아. 그래서 긴장하면 지습관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해설 강의 들을 때 이러고 자빠진 거지. 칠판. 자, 지문에서 성격이 좋다, 얼굴이 잘생겼다, 춥다 이런 애들을 만나. 그럼 선택지를 바라볼 때 무조건 뭐다? 재진술을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거야. 디폴트가 뭐야? 재진술이야. 따라서 성격이 나오면 함정이고 얼굴이 나오면 함정이고 춥다가 나오면 함정이야. 무조건 이렇게 걸리게 돼 있다고. 이제 알겠지? 자기가 보는 만큼 보이는 거야.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제발 항상 이 기출 코드를 알고 있으라고. 자, 마찬가지로 소거법은 뭐다? 자, 5번 답이 명확하다. 이런 문제가 뭐야? 35개에서 40개 정도 나와. 이런 건 빨리 풀어. 자, 이런 걸 만나면 빨리 도망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 마지막에 소거법으로 푸는 거야. 잘 봐. 이해를 하면 돼. 칠판. 자, 100점이 50점이 됐어. 그럼 정답이 희미해졌잖아. 그럼 뭐야? 오답이 50점에서 빵점이 됐으니까 뭐야? 오답은 선명해졌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봐. 핵심은 뭐야? 정답하고 오답의 간격이 항상 똑같이 벌어져 있다. 이게 핵심이야. 왜? 이게 벌어지지 않으면 객관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이의제기가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이 내려가면 오답이 눈에 띄게 돼 있다고 무조건.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엄청 간단한 거야. 확실한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쭉쭉쭉 풀어. 좀이라도 확실한 정답이 안 보여. 그럼 빨리 도망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는 뭐야? 소거법으로 푸는 거야. 뭔지 알겠지? 확실한 정답을 찾고 안 보이면 빨리 도망간다. 그리고 남은 문제는 뭘로 푼다? 확실한 오답을 찾는 소거법으로 푼다.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식을 숙달시키는 거야. 그게 다야.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 노력을 갖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력의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는 거야. 제발.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나. 왜? 방향이 잘못된 거라니까. 노력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노력의 양이야. 근데 멍청한 것들이 와서 뭐 선생님 더 열심히 할래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가 없잖아. 제발. 칠판.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뭐야? A 같은 애들은 수업을 듣기 전에 빈칸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 왜?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준 분석표 양식이 다 있잖아. 빈칸 구간. 자, 속도의 관점에서, 정확도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패스할지 전략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자기의 느낀 점을 쭉 써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는 거라고. 우리 수업의 목표는 뭐야? 수업을 들었더니 나 이거 선생님하고 똑같아. 잘했네? 나 이거 선생님하고 달라. 못했네야.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것만 공부하는 거야. 왜? 이건 문제 없으니까. 근데 이게 되려면 뭐야?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존나 열심히 들은 거야. 근데 뭐야? 복습할 엄두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복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그냥 들으니까 그런 거라고. 반드시 비교하면서 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 나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럼 30%만 하면 되잖아. 그럼 뭐야? 복습을 갖다 빨리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지. 제발. 최종적인 목표를 생각을 해. 지식을 내 머리에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습할 게 주로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업 때 그 정확한 비교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야 돼.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뭐다? 비교하는 거야. 칠판. 갑니다. 자, 봐봐. 출제자의 목표는 잘 봐.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한 가치야. 이게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야. 자, 이번에 어떻게 됐어? 6월 달에 B가 맞아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1등급이 19%가 나왔어. 말도 안 되잖아. 지금 평가원의 목표는 6에서 8%야, 1등급이. 근데 B가 맞아버리니까 뭐야?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왔잖아. 자, 작년 6월 달에 어떻게 됐어? A가 틀려본 거야. 그럼 몇 프로가 나왔어? 1.5%가 나왔다고. 말도 안 되잖아. 그거 확실하다니까.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그럼 뭐가 나와? 작년 수능처럼 6.5%가 나온다고. 그럼 봐봐. 엄청 간단한 거 아니야? 자, A는 맞고 B는 틀리게 해야 돼. 자, B는 주로 뭘로 접근해? 해석으로 접근해. A는 중요한 정보를 찾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해석은 쉽지 않으면서 중요한 정보만 확실하게 주면 되잖아. 그런 지문이 몽땅 나온다니까. 해석은 쉽지 않아. 하지만 중요 정보는 확실해. 즉, 중요 정보 앞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딱 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기본적으로. 칠판. 이게 아주 그 정석의 지문이야. 자, 우선 잡아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안 중요한 걸 약하게 읽나요? 목표를 잡았기 때문이야. CCTV를 봐. 이게 CCTV야. 범인의 특징이 뭐야?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야. 키가 작거나 날씬하거나 여자는 쳐다보지 않아야 돼. 그래야 빨리 범인을 찾을 수 있잖아. 우리의 목표는 빠르고 정확하게야. 그러면 왜? 목표가 있어야 돼. 칠판. 자, 우리의 목표는 뭐야? 자, 잘 봐봐. 이 문제 하나가, 자, 이 문제 별표 좀 쳐봐. 너무 좋은 문제야. 자, 컴퓨터 연주를 통해서 change, 바뀌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된 거야. 컴퓨터 연주를 통해서 바뀌는 거. 자, 승민아. 음식하고 김치 중에서 뭐가 특이해? 김치하고 파김치 중에서 뭐가 특이해? 그러잖아. 항상 잘 봐.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근데 B는 지식이 있어. B를 틀리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럼 B를 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야 돼.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애를 만들어야 돼. 그걸 너가 편하게 느끼게 해줘서 그냥 내가 공통 단어라고 부른 거야. 단 공통 단어 중에서도 무조건 뭐가 중요하다? 특이한 공통 단어가 중요하다야. 음식보다는 김치, 김치보다는 파김치 이런 단어가 중요해. 칠판 봐. 그럼 여기를 공통 단어의 관점에서 봐. 우리의 목표는 뭐야? 컴퓨터 연주를 통해서 바뀌는 게 뭘까요? 그럼 이 파란색은 같은 맥락 안에 이미 있다고 어느 정도. 뭔가 컴퓨터 연주 막 이런 느낌이잖아. 예를 들면. 칠판. 그럼 존나 특이한 애가 있어. 뭐야? 뭐야? 진아 뭐야? 명진이 뭐야? 칠판. 엄청 특이하잖아. 아니 컴퓨터 연주하는데 제스처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근데 잘 봐봐. 그럼 이게 웃기지 않겠냐? 칠판 봐봐. 잘 이해를 해봐. 만약에 답이 5번이야. 그럼 이 사람 진짜 쓰레기 아니야? 1번, 3번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 잘 생각해봐. 공통 단어가 오답과 관련이 있든지 정답과 관련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봐봐. 만약에 오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봐. 공통 단어가. 그럼 뭐야? 야, 오답을 쉽게 지우게 만들어줄게. 이런 목적밖에 안 되잖아. 왜? 지문에 제스처 얘기 없잖아. 1번, 3번 탈락이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답이 5번이라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오답을 쉽게 지우게 도와주기 위해서 1번, 3번을 매력 없는 오답으로 만든다? 말도 안 돼. 공통단어는 무조건 뭐야? 정답하고 관련성이 있어. 즉, 오답을 쉽게 찾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정답을 못 찾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니까. 이해를 해야지. 그럼 뭐야? 1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왜? 엄청 특이하잖아. 그게 객관식의 한계라고. 그러니까 제발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그 객관식의 한계를 느껴버리라니까. 그럼 엄청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객관식이 없어질 거라는 거지. 칠판. 자, 봐봐. 만약에 아니면 1번, 3번 버리겠지. 근데 그런 일이 없다니까. 그렇게 냉탕 없이 이 정도의 특이한 단어를 오답을 찾기 쉽게 준다? 말도 안 돼. 그럴 일이 없다고. 칠판. 자, 그럼 뭐야? 우리의 목표는 자,
컴퓨터 연주에서 달라지는 게 뭘까요? 그지? 이게 주제야. 그지? 빈칸에 대한 목표는 결국 주제니까. 근데 그게 뭐하고 관련이 높을 거다? 제스처하고 관련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면 뭐야? 틀릴 수가 없어. 범인의 특징은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다가 세팅이 된 거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자, 컴퓨터 연주에서 바뀌는 게 뭘까요? 근데 그게 주제인데 뭔가 제스처라는 핵심 소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빼박이야. 틀릴 수가 없어. 칠판. 제발 잘 봐봐. 디폴트가 약이 돼야 돼. 약간 속도감 있게 빠르게 읽어가는 거야. 단 얘들이 나오는 순간 뭐야? 그때부터 속도를 늦추고 엄청 정확하게 읽어가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결국은 뭐야? 이게 가장 예쁜 강약이야. 그럼 간단하잖아. 이것만 숙달시키면 되잖아.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풀이가 잘 발견되는 방법은 뭔가요? 뭐야? 자주 보는 거야. 그게 다잖아. 자주 보면 눈에 띈다니까. 눈에 들어온다고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뭐야? 생각해봐. 평소에 이런 식으로 풀던 애가 중요 정보가 들어오겠냐? 절대 안 들어와. 평소에 이렇게 풀어야만 그게 눈에 들어온다고. 출판. 우리의 목표는 이게 다야. 제발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돼. 그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기출코드 탑10하고 유형별풀이가 눈에 띄면 나는 저절로 강약이 돼. 이게 다야. 그럼 나는 뭘 해야 돼? 얘가 발견되기 쉽게 내 센서를 갖다가 예민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평소에 뭐야? 계속 그걸로 푸는 연습만 하면 된다고. 칠판. 갈게요. 자, 나의 목표는 컴퓨터 연주에서 변화되는 게 뭘까요? 그건 제스처하고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읽어. 칠판.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를 찾아. 근데 여기 뭐밖에 없어? 키가 작고 날씬한 여자밖에 없는 상황이야. 잘 봐. B는 이 상황을 뭐라 그래? 와, 선생님 해석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A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건 맞지. 왜? 둘 다 지식이 같으니까. 근데 A는 뭐야? 해석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차피 제가 목표로 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건너뛸래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엄청 큰 차이를 만드는 거야. 제발. 남은 기간에 지식을 많이 바꿀 수 없다니까. 100일 동안 지식을 얼마나 바꿀 거야. 숙제 열심히 하고 방식도 좀 생각을 해봐. 칠판. 자, 여기까지 있고 과감하게 건너뛸 수 있어. 왜? 왜 가능해? 나의 목표는 뭐야?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는 빨리 도망가는 거잖아. 자, 생각해봐. 이 문제가 쉽다. 그럼 뒤에 답이 있겠지. 중요 정보가 있겠지. 만약에 중요 정보가 없으면 어려운 문제니까 필패 치고 도망가면 되잖아. 만약에 얘가 오답률 1등이면 어떡할 거야? 생각해봐. 오답률 1등에 대해서 A하고 B의 차이는 뭐야? 오답률 1등. 지식이 똑같잖아.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려. 근데 뭐야? A는 그 문제만 틀리는 거야. B는 그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전체를 망치는 거야. 오답률 1등은 뭐야? 목표가 누가 빨리 도망가냐 싸움이지. 칠판. 자, 그럼 뭐 결국 뭐야? 빈칸에 대한 목표는 주제 찾기하고 똑같아. 자, 주제라는 건 전개 방식이 뭐야? 배웠잖아. 전개 방식이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밖에 없다니까. 문장이 7개, 8개니까 제한적이야. 칠판. 자, 그럼 둘 중에 뭐야? 근데 이 문제가 좋은 게 뭐야? 비교 대조 연결사를 생략한 거야. 1학년 문제는 뭐가 있었겠어? on the other hand가 있었겠지. on the other hand. 그래서 뭐야? 반면이라는 걸 탁 노골적으로 줬을 거라고.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 어쿠스틱이 나왔어. 어쿠스틱. 여긴 뭐가 나왔어? 일렉트로닉이 나왔어. 그럼 이게 대칭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사실은. 응? 근데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뭐야? 원투원하고 원투매니가 노골적으로 대칭성을 주고 있다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뭘로 잡는 게 좋아? 어쿠스틱이 약간 아날로그 느낌이고 일렉트로닉이 뭐다? 디지털의 느낌이야.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엄청 잘 나오는 유명한 대칭성이니까 꼭 잡고 있어야 돼. 됐지? 그리고 기타에서 어쿠스틱 기타, 전자 기타 이런 게 대칭성으로 나오니까 꼭 통기타 대 전자 기타 이런 게 잘 나오니까 대칭성 잘 잡고 있어. 자, 여기서는 뭐야? 잘 봐봐. 요 두 개가 대칭성이니까 어떻게 볼 수도 있어? 이 페이지를. 비교 대조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반대로는 어떻게 볼 수도 있어? 어쿠스틱 장치로 연주할 때하고 컴퓨터 장치로 연주할 때가 다르다.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제스처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가 막 표현한 게 나왔잖아. 컴퓨터 연주에서 변하는 것, 즉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변하는 게 뭘까요? 그건 제스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나왔잖아. 그럼 이 페이지는 뭐가 나오는 거야? 비교 대조를 통해서 주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나의 목표가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쉬운 거지. 왜? 두 개 다 나왔으니까.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고. 뭔지 알겠지? 낚싯대를 두 개를 던져. 아무거나 걸려라지. 오케이? 시험이 쉬울 때는 이렇게 두 개 다 보여주고 시험이 어려울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줄 거야. 칠판. 자, 그러면 결국 뭐야? 여기서 자, 어쿠스틱 장치로 연주했을 때하고 컴퓨터 장치로 연주했을 때 어떤 게 변했어? 어쿠스틱으로 하면 1대1이야. 즉 A 제스처, A 버튼을 누르잖아? 그럼 A란 소리가 나.
자, B 제스처, 즉 B라는 버튼을 누르잖아? 그럼 B 소리가 나. C를 누르면 C 소리가 나고 D를 누르면 D 소리가 나는 거야. 즉 제스처 한 번에 소리 하나 이렇게 나는 거지. 이게 1대1이야. 이게 어쿠스틱 장치로 연주할 때야. 근데 이게 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연주를 해보잖아? 그럼 변했네. 어떻게 변해? 1대 다로 변한 거야. 즉 컴퓨터 요즘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 작곡이 엄청 쉬워졌다고. 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거의 기본값이 나와버리니까. 즉 뭐야? A를 누르잖아? 그러면 A 버튼을 누르면 기타, 드럼, 그 다음 악기 좀 알려줘. 탬버린, 트라이앵글 막 이런 게 다 나와본다고 동시에. 그러잖아. 즉 뭔 말이야? 하나를 누르면 여러 소리가 다 나와버리니 이게 1대4. 자, 그럼 우리는 뭐야? 나의 목표이면서 주제를 찾았어. 그럼 끝나? 아니야. 빈칸은 무조건 뭐야? 재진술이 기본값이야. 그러면 자, 우리의 목표는 다 터졌어. 컴퓨터 연주를 하면서 즉 어쿠스틱이 컴퓨터로 바뀌면 어쿠스틱을 할 때하고 컴퓨터 할 때가 뭐가 변해? 1대1이 1대4로 변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찾았어. 즉 제스처 한 번에 소리가 여러 개가 난다는 거지. 자, 이게 우리의 목표였고 이게 주제야. 이걸 갖다 뭘 건다? 재진술을 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하고 아예 똑같은 그림이야. 잘 봐봐. 비교 대조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네? 자, 재진술의 관점에서 쳐다보자. 안 되면 속어법. 지난 시간 했던 거하고 아예 똑같은 그림이야. 실제로. 아예. 지난 시간에 14번, 15번을 다 이렇게 풀었다고. 칠판. 잘 봐. 빈칸은 결국은 뭐야?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재진술을 관점에서 바라보고 안 되면 속어법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됐지? 칠판. 자, 결국은 뭐야? 이 글의 주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컴퓨터 연주에서 변한 건 제스처 한 번에 소리 한 번이 제스처 한 번에 소리 여러 개 1대1에서 1대4로 변했다. 자, 1대1에서 1대4로 변했다. 변한 건 이거다야. 자, 이걸 재진술을 건 거야. 어떻게? 직접성이 덜하다 이렇게 건 거야. 직접성이 덜하다. A를 누르면 A가 나고 B를 누르면 B가 나고 이게 아니야. A 누르면 매크로 설정 같은 게 돼가지고 그냥 뭐야 A, B, C, D가 동시에 나오고 그냥 반주처럼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재진술이라는 거지. 자, 봐봐. 근데 선생님 전 재진술이 취약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말했잖아. 핵심 소재가 제스처잖아. 제스처 한 번에 소리 한 번, 제스처 한 번에 소리 여러 번. 제스처가 들어가야 돼. 칠판.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야. 근데 3번은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여기서 그런 말은 지금 없잖아. 1대4가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 제스처 한 번에 소리가 여러 번 난다니까. 따라서 뭐야? 1번이 마음에 확 든다가 아니고 3번이 틀렸으니까 X니까 얘가 답이다. 이렇게라도 풀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야? 속어법이라는 거. 뭔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 재진술의 관점으로 어떻게든 고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럼 뭐다? 속어법으로 버텨낸다. 이걸 같이 갖고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를 재진술로 공격할 거야. 자, 언어 능력이 뛰어나면 버틸 수 있어. 단 그게 안 되는 사람 뭐다? 3번이 틀렸잖아. 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스처라는 공통 단어를 보고 출발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거지. 뭔지 알겠지? 생각을 꼭 해봅시다. 출판. 자, 16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결국은 뭐다? 자, 빈칸 포함한 문장과 선택지를 먼저 보는 좋은 출발이 돼야 된다. 항상 말하지만 빠른 출발이 아니고 좋은 출발이야. 지문 먼저 보면 B, 선택지하고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보고 목표를 잡으면 A. 이게 좋은 출발이야. 이게 CCTV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자, 지문에 들어갔을 때 뭐다? 이 페이지에서 비교 대조를 통한 주제가 보인다. 또는 목표가 보인다. 둘 다 해낼 수 있다는 거지. 단, 재진술은 무조건 걸린다. 꼭 기억해야 된다고. 자, 재진술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속어법으로 버티면 된다. 항상 이렇게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걸어내. 자, 17번 들어갑니다. 칠판. 자, 17번도 쉽게 푸는 방식이 있는데 우선 어렵게 정석으로 한번 풀어주고 쉽게 푸는 것까지 두 개 다 보여줄게. 칠판. 자, 그러나가 나왔어. 연결사잖아. 이 문제는 연결사로 풀면 잘 푸는 거야. 주제로 풀면 좀 아쉬운 거고. 해볼게요. 칠판. 자,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나가 나왔어.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어라야. 자, 그럼 이 문장은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역접의 뒷문장이잖아. 아, 확실히 빈칸에 대한 목표는 결국 뭐다? 주제구나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야. 무조건 빈칸 어디에 뚫린다? 주제문에 뚫린다. 됐지? 따라서 주제만 찾아서 여기다 내면 끝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뭐야? 끝 문장에서 그냥 주제를 찾으면 돼. 칠판. 하지만 연결사로 푸는 연습을 한번 해줘 볼게. 자, 우선 그러나를 찾았고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이용해서 뭘 찾을 수 있어? 비교 대조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잖아. 여기서 then이 나왔으니까 비교 대조야. 즉 뭔 말이야? 자, certain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certain, 확실한 사람들보다 파란색이 빈칸한데, 그럼 당연히 파란색은 뭐라고 느껴야 돼? 빨간색하고 댄이 만났어. 그럼 파란색은 뭐야? uncertain이 돼야 된다고. 당연하잖아. 칠판. 자,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을 비교 대조하는 지문이야.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 얘 정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푸는 거라는 거지. CCTV를 분석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 칠판. 자, 들어갑니다. 자, 나의 목표는 뭐야? 뭔가 이 지문은 비교 대조로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교 대조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들어갔어. 그럼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야, 칠판? 자, 확신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했나 봐. 그리고 나서 예시가 떴잖아. 예시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야.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주제가 나온다는 거잖아.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주제하고 똑같잖아. 그럼 요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확신 있는 사람하고 확신 없는 사람에 대한 비교 대조가 나오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는 뜻이라고. 왜? 빈칸에 대한 목표는 무조건 주제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잖아. 칠판. 자, 비교 대조가 떴지? 한 그룹에게는 물어봤어. 기억해봐라. 한번 네가 기억해봐라. 그런 시기를. 확신으로 가득 찼던 시기를. 자, 다른 그룹에게는 여기서 또 다웃이 뭐냐고 물어보면 안 돼. uncertain의 재진수. 진짜 죽이고 싶다. 선생님 갑자기 왜 의심이 나오나요? 지적 능력을 진짜 의심하고 싶다. 자, 그냥 무조건 재진술이야.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좀 읽으라니까. 이따 18번에서 보여줄게. 칠판. 자, 예를 들면 이걸로 해보자. 어차피 우린 이걸로 가니까 A한테 야, 네가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시기를 생각해봐라. 그럼 A는 뭐야? 8월 달을 말하겠지. 9월에 내가 1등급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가득 찼던 시기. 자, B한테 물어봤어. 자, 의심으로 가득 찼던 시기를 말해봐라. 8월 달요. 왜? 내가 9월 달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기겠지. 칠판. 그리고 나서 이 참가자들에게 물어봤어. 뭐 이런 것들을. 자, how confident,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또 질문이 이어간 거야. 자,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 이 두 그룹을 전제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잖아. 칠판, 여기에 나왔어. 자, 불확실에 대해서 떠올렸던 사람들은 확실히 뭐야? 자신감이 없었던 거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던 거야. 그치? 그잖아.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9월 시험을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 자, 어찌됐든. 자, 내가 목표란 정보가 나왔어. 이 사람들은 뭐다? 자신감이 없다야. 나의 목표 정보가 나왔네. 칠판. 자,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 however가 있어. however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를 단순화를 시키면 된다고. 자, less confident는 마이너스잖아. 그렇잖아.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가 와야 되겠어? 플러스가 와야 된다고. 자, 이렇게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왜? 2번, 3번, 4번, 5번에서 이 노란색이 전부 다 뭘 나타내? 마이너스나 소극적인 표현을 나타낸다고. 잘 생각해봐. 얘는 재진술이야. 자, 봐봐. 강력하게 주장한대. 강력하게 주장한대. 그럼 자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진짜 9월 달에 너그 점수가 무조건 올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반대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more confident 이런 걸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적어도. 뭔지 알겠지? 그래서 however를 정확하게 물고 늘어지면 두 가지 관점이야. 아, 자신감이 없다. 그럼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읽어야지. 왜? 강하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칭성의 관점에서 1번 좋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좀 불안했던 사람들은 2번, 3번, 4번, 5번이 이 노란색들이 전부 다 뭐다? 마이너스의 느낌이다 이렇게 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들은 전부 다 뭐야? less confident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따라서 however하고 맞지가 않아. 이렇게 풀면 좋은 문제야. 근데 아쉽게도 이걸 건너뛰고 이렇게 푸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야. 강사들도 그냥 이렇게 해설 강의하더라고. 칠판. 자, 다른 토픽에 대해서도 연구를 이어간 거야. 그랬더니 뭐야? 비슷한 결과가 나왔대. 그럼 이 비슷한 결과를 여기다 넣어서 푼다는 거야. 자, 여기서 A란 연구를 했어. 자, B나 C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왔대. 누구에 대해서? 자신감, 확신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럼 이 내용을 여기다 갖다 박으면 되지. 자, 다른 연구에서도 확신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 주장을 더 강하게 했대. 그럼 이거 똑같은 말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뭐야? 목소리만 존나 큰 거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이건 뭐야? 너무 북구북구 재진술이 되잖아. 스트롱거하고 하더의 재진술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조금 아쉬운 문제. 선생님 생각에는 이걸로 푸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아.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쉬울 건 대비할 필요가 없고 어려울 걸 대비하면 되니까. 칠판. 자, 근데 어찌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지. 왜? 끝 문장은 역시 중요하구나. 이런 관점을 갖다 얻을 수 있으니까. 생각해봐. 사람이 웬만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마지막 문장에서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 내가 주제를 전달해.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 뭐야? 헛소리 할 수가 없어. 나의 주장을 다시 한번 담는 게 일반적인 글쓰기의 패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칠판. 자, 17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마찬가지야. 항상 좋은 출발이야.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바라본다. 이 관점을 꼭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이런 된 같은 거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칠판. 그리고 나서는 뭐야? 지문에 들어갔을 때 however를 이용해서 풀 수 있고 끝문장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다. 근데 핵심은 뭐야? 결국은 핵심은 however가 됐든 끝문장이 됐든 나의 목표가 뭐였어? 나의 목표가 uncertain이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는 uncertain이 나왔고 여기서는 less certain 나왔으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 됐지? 목표 잘 잡고 가기. 자, 이제 순서 구간에 들어왔어. 어떻게 돼? 바로 도구를 바꾸는 거야. 됐지? 바로 도구가 바뀌어야 돼. 칠판. 자, 순서 구간에 들어온 순간 반드시 도구를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아,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잡아야 돼. 중요한 정보는 뭐다? 지칭어, also, 연결사다. 그러면 이걸 발견을 하는 게 첫 번째야. 제발, 발견. 그리고 나서 당연히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을 안 할 수 없지. 당연히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해석과 이 해석이 달라. B가 하는 해석은 뭐야? 그냥 무지성의 해석이야. 그냥 존나 열심히 읽는 거야. A가 하는 해석은 뭐야? 무엇을 해석할지, 어떻게 해석할지가 있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자, 무엇을 해석할 거야? 나는 지칭어 also 연결사에 관련된 집중 해석을 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거야? 얘들은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약속이 돼 있거든? 그러면 이 관점으로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언어적인 약속이 지켜졌으면 가도 되고 안 지켜졌으면 그쪽으로 못 가.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단.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점이 좀 있는 해석을 하라고. 강약이 있는 해석. 이제 알겠지? 칠판. 그렇게 되면 뭐야? 19번하고 20번이 거의 똑같이 느껴져야 돼. 물론 18번도 똑같아. 칠판. 자, 마찬가지야. 우리는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서 구간별로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갑니다. 언어적인 약속만 빠르게 볼게. 칠판. 자, 지칭어는 뭐다? 무조건 앞에 걔가 받는 게 있어야 된다. 단, A는 맞고 B는 틀려야 되니까 스펠링이 동일한 6월 달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망한 거야. 자, 분명히 스펠링은 바뀐다 이거야. 꼭 기억해야 돼. 만약에 스펠링이 똑같이 나왔어. 잘 봐봐. 서치북이 나왔어. 서치북스가 나왔어. 근데 앞에 북이 있어. 그럼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뭐야? 딕셔너리 이런 게 답일 수도 있어. 사전을 책으로 받아버릴 거라고. 그래서 스펠링이 동일하면 오히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이걸 잘 기다려야 돼. 그래서 5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보통 2-3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2-3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고. 칠판. 자, 연세대 또 하나 합격했어요. 연세대 또 하나 합격했어요. 칠판. 18번 봐봐. 오늘 문제 18번. 오늘 문제 18번에 5번 봐봐. 오늘 문제 18번에 5번에 보면 뭐가 보여? also가 보이지? 너는 또한 갖게 될 것이다 있잖아. 너는 또한 갖게 될 것이다. 그럼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네가 갖게 될 것이다가 있어야 되잖아. 자,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 3번 봐봐. 3번 문장 시작에 뭐가 있어? You will, 뭐 have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뭐야? 4번 꺼져 이렇게 되는 거지. 엄청 간단한 문제야. 근데 18번을 맞을 때 also가 깨끗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칠판. 자, 연세대 또 하나 합격했어요. 자, 얘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연세대 또 하나 합격했어요. 나한테 카톡을 보낸 거야. 내가 카톡을 막 긁었어. 그랬더니 아무 정보도 없어. 그럼 얘가 또라이지. 그잖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 무조건 뭐야? 얘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그럼 내가 막 긁으면 이게 있어야 된다고 앞에. 이게 뭐야? 언어적인 약속이라고. 됐죠? 칠판. 자, 연결사는 더 대박이야. 자, 연결사가 있으면 앞뿐만 아니라 뒤도 예상할 수 있다고. 근데 봐봐. 뒤에 주로 뭐가 나와? 빈칸 낱말 밑줄이 나와. 주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와. 근데 이건 순서에서도 대박이야. 그러니까 제발 10번을 좀 외라고. 정리해줬잖아. 자, 내가 만약에 인턴 그랬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인턴. 뜻. 결과적으로. 앞에 원인, 뒤에 결과.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제발 하라고. 칠판. 자, 흐름 무관은 주제와 순서의 결합형이야. 원래 얘가 몇 번에 있었다? 22번 정도에 있었다고. 따라서 흐름이 뭐야? 전체 흐름이 주제야. 결국 주제하고 무관한 문장 찾기라고. 그래서 이건 뭐야? 1번, 2번, 3번까지는 주제의 성격으로 푸는 거야. 해볼게. 자, 첫 문장이 주제다. 1번 선택지는 주제를 구체화한다. 자, 결국은 뭐야? 자, 첫 문장하고 1번까지 읽으면 주제가 나와. 그럼 2번부터 5번을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주제하고 비교하면 돼. 단, 무조건 함정을 파야 되잖아. 아까 말했잖아. B를 틀리게 해야 돼. 그럼 뭘 만들어야 돼? 비슷한 선택지를 만들어야 돼. 그럼 비슷한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어?
비슷한 단어를 주는 거야. 단어를. 아까 죄수처처럼. 그래서 무조건 단어 함정을 파. 근데 쫄 필요 없어. 왜? 주제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이 틀린 거거든. 따라서 해석으로 푸내는 힘들어. 왜? 단어 함정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이게 3번까지야. 자, 4번은 뭐야? 지칭어 올수 연결사가 나올 거야. 즉, 뭔 말이야? 자, 답이 4번이야. 그럼 어떻게 돼? 3번하고 5번이 연결이 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5번에다가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줘. 자, 지칭어 올수 연결사는 뭐가 있어?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이 있어. 자, 올수가 나왔어. 연세대 또한 합격했대. 연세대 또한 합격했대.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다른 대학 합격한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얘기가 3번에 있어. 따라서 뭐야? 4번 꺼져. 이렇게 푸는 거라. 그래서 주제 관점에서 4번 이 새끼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래 놓고 뭐야? 순서 관점에서 확인하는 거야. 얘가 범인이라는 걸. 됐죠? 칠판. 이렇게 푸는니다. 해볼게요. 칠판. 자, 첫 문장이 주제, 1번 선택지는 주제를 구체화. 따라서 이 두 개로 주제를 찾으면 엄청 쉬운 문제로 바뀌는 거야. 칠판. 자, 조언할 만하대. 바람직하다는 거지. 뭐가? 음식으로부터. 자, 이 단어를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오가 있으니까 이 단어로 풀어야 되겠지. break은 뭐야? break. give me a break. 뭐야? 휴식을 달라 이거잖아. 즉, 음식으로부터 휴식을 갖다가 갖는 거. 일시적으로 음식을 갖다가 먹는 걸로부터 잠깐 멈추는 거야.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걸 하잖아. 그지? 그건 굉장히 뭐야? 바람직하대. 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을 잠깐 멈추잖아? 그럼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없이 살기, 인터넷 없이 살기 막 이런 걸 연습을 하잖아. 이런 얘기인 거지. 자, 주제가 나왔네. 뭐야? 미디어를 사용을 좀 중단해봐라. 브레이크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된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칠판. 잘 봐. 여기서 내가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이 나올 거거든. 이게 같게 느껴져야 돼. 칠판. 이 노란색이 같은 느낌으로 느껴져야 돼. 브레이크가 뭐야? 멈추는 거잖아. 잠깐 안 하는 거잖아. 따라서 뭐야? 이걸 플러그를 뽑다 이렇게 재진술을 건 거야. 그러니까 계속 글을 읽을 때 한 지문의 주제가 하나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가는 거야. 즉 역접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외고 있는 기출코드 6번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단 표현이 계속 바뀐다고. 이제 알겠지? 이런 걸 잘 따라가는 게 핵심이야. 그럼 뻔하잖아.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플러그들을 주고 낱말 문제로 바꾸는 거야. 그럼 생각 없이 읽은 애들은 전혀 못 느낀다고. 플러그를 넣는데 그럼 뭐야? 컴퓨터를 사용하겠다는 거잖아. 플러그를 뽑는데 컴퓨터를 사용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고. 됐지? 그럼 이 노란색 관점에서 굉장히 뭐야? 주제가 잘 흘러가고 있는 거지 지금. 칠판. 자, 미디어를 갖다 잠깐 사용을 중단하는 건 좋은 거야. 이 관점으로 이제 읽어가면 돼. 자, 2번은 답일 확률이 높진 않아. 자, 노란색에서 봤어. 노란색의 관점. 뭐가 보여? without이 보여. 컴퓨터 없이, 인터넷 없이, 핸드폰 없이 살아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 거다? 너를 분리시켜 줄 거래. 뭘로부터? 지속적인 집중력의 방해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또 뻔하잖아. 여기다 뭘 주겠어? 낱말 문제면 concentration을 주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렇게 느껴가는 거야 그냥. 이걸 가랑비 독해를 할 때 해보라고. 그냥 멍청하게 이제 한 줄 해석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지칭어 올수 연결사 활용하기, 그 다음에 재진술 느끼기 이런 걸 해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랑비 독해 교재 가치의 10분의 1도 못 쓰고 있는 거야. 그게 말했잖아. 나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나는 어릴 때 습관이 뭐였냐면 책이나 강의 이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한 번 사면 무조건 10번 듣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왜? 자료가 없으니까. 교재가 없고 강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난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교재를 듣든 그건 완전히 내 걸로 100% 만들었다고. 근데 너희들은 교재나 강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숙달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봐봐. 지식이 넓어지면 얇아진다니까. 그러잖아. 넓어져. 그럼 어떻게 돼? 반복이 적어져. 그럼 어떻게 돼? 숙달도가 떨어져. 말했잖아. 내가 재수생을 만나보니 네가 이번에 시험을 못 본 이유가 생판 못 본 것 때문에 틀린 거냐? 헷갈려서 틀린 거냐? 그럼 99%가 헷갈려서 틀린 거야. 즉 뭔 말이야? 넓이가 아니고 두께의 문제라니까 시험이라는 건. 수능은 나올 게 다 나온다고. 정말로. 칠판. 자, 그럼 이제부터 우범지 되지? 답은 3번, 4번에 나온다 했으니까 자, 집중해서 볼게요. 자, 3번 볼게. 야, 네가 만약에 미디어를 중단하잖아? 그러면 뭐야? 다른 거 할 시간이 많이 생겨. 헬스장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얼굴 보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생각하는 시간도 생겨. 잘 봐봐.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엄청 샘솟을 때가 있거든. 딱 두 번이야, 두 번. 막 아이디어가 미친 것처럼 샘솟을 때가 언제야? 샤워할 때하고 운전할 때야. 근데 그 두 개가 뭐야? 핸드폰을 못 쓸 때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확실히 핸드폰이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기능을 죽여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막 강의에 대한 아이디어, 막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게 거의 내가 샤워할 때하고 운전할 때 나와. 그러니까 내가 샤워하다 미친놈처럼 옷을 벗고 뛰쳐나올 때가 있거든. 우리 와이프가 엄청 기겁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전화기를 아예 들고 가서 이제 마이크로 하는데, 진짜 내가 이 질문에 있다 그 생각이 난 거야. 아, 진짜 나도 이렇게 좀 미디어를 중단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 근데 다행인 건 내가 샤워를 엄청 자주 해. 병적으로 자주 하거든. 그리고 운전도 엄청 자주 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생각하는 시간은 많이 생기지. 출판. 자, 그럼 뭐야? 답은 3번 아니야? 4번이야. 근데 3번이 좋아. 그러니까 뭐야? 4번이 범인이겠지. 라고 A는 생각을 해, 이미. 그러면 4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 봐봐. 기출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B 같은 애들은 존나 해석만 하잖아. 그럼 뭐야? 그럼 막 읽는 거야. 그랬더니 뭐야? 4번 봐봐. 페이스 투 페이스, 인게이지, 커뮤니케이션. 비슷하잖아. 잘 생각해.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라니까. 무조건 뭐야?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생각해봐. 원래 4번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 아니, 잘 생각해봐. 4번 선택지가 없는 거야, 원래 이 지문에. 근데 4번 선택지를 갖다 박은 거야. 왜?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그럼 방법은 뭐야? 공통 단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단어. 이게 다야. 그러니까 아주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라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야 돼. 그럼 뭐야? 반드시 비슷하게 생겨야 돼. 그럼 뭐야? 비슷한 단어를 줘. 이걸 뭐라고 불러? 단어 함정이라고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A 같은 애들은 이게 완전히 4번이 답이야. 왜? 단어 함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근데 B는 비슷하네 앞뒤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해석의 관점에서. 칠판. 이게 B야. 근데 기출코드에 익숙한 A는 어떻게 풀어? 선생님, 컴퓨터 사용하지 말라며요. 근데 여기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면 틀렸네요. 이 초록색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왜? 주제 관점으로 읽으니까. 아니, 지금 미디어 사용을 중단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 초록색은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컴퓨터로 의사소통을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컴퓨터를 꺼야 되는데, 언플러그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초록색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단어만. 자, 그럼 어떻게 됐어? 4번이 범인 같아. 그럼 이따 어떻게 확인한다? 4번을 빼고 나면 5번이 3번으로 화살표가 이어져. 뭘로? 지칭 오울수 연결사로. 이렇게 된다고. 공식이야, 공식.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알고 들어간 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잖아. 이대로 나오잖아. 아니, 그럼 봐봐. 9월 달에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똑같이 나온다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출문제를 베낀다고. 그게 너희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엄청 신기한 거야. 근데 봐봐. 진짜 답답한 건 얘가 기출문제를 푼대. 그게 되겠냐? 기출문제를 푼다고 되겠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 푸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고 뭐야? 분석하는 거야. 근데 분석은 전문성의 영역이라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면 뭐야? 풀고 나서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안 나오면 푸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국어 수학도 푸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기출문제는 그냥 나침반이야. 분석을 해. 그리고 이런 나침반을 만들어.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다른 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는 연습이 아니라니까. 걔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나침반이야. 출판. 자, 결국 뭐다? 기출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애들을 위해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방식은 뭐다? 결국은 비슷하게 생긴 애를 준다라는 거야. 자, 기출코드에 익숙한 애는 뭐야? 야, 컴퓨터 사용하지 마라 했잖아. 초록색 때문에 틀렸어. 야, 4번 꺼져봐. 5번하고 3번이 연결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연필자국이 어떻게 있어야 돼? 봐봐. 연필자국이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관역에 완전히 한가운데를 맞춘 거야.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연필자국을. 자, 이렇게 안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말했잖아. 40개가 이거 5가 있어. 얘는 뭐야? 전형적으로 40에 해당이 돼. 이 문제를 이렇게 빨리 안 풀면 뭐야? 여기 시간이 없어. 그럼 좀 이따 우리가 19번 풀 거잖아. 시간이 없어. 자, 19번 풀 때 봐봐. 19번을 갖다가 왜 맞을까? 18번을 빨리 풀었기 때문이야. 실판. 가볼게요. 자, 이거 안 해도 되지. 이거 꼭 설명이 필요한 사람 손. 나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진짜. 더 말하다가는. 내가 말을 빨리 하는 것도 해봤거든.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 없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됐지? 됐지? 자,
혹시 동영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줘.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 천천히 말해가지고 영상 찍어서 보내줄게. 혼자서 별짓 다 한다. 칠판. 자, 가장 베스트는 442야. 연습, 시험장에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연습 때는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평소에 연습 이렇게 하잖아. 그럼 해석이 100이 돼버려, 시험장 가서. 그래서 무조건 이걸로 푸는 거야. 됐지? 칠판. 최근에는 확인의 중요성이 커졌어. 시험이 쉬울 때는 이게 필요 없어. 시험이 어려울 때는 이게 필요해. 자, 6월달은 존나 쉬웠잖아. 이게 필요 없어. 9월달하고 수능은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뭐야? 이게 필요해. 칠판. 가볼게. 잘 봐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시킨 대로 해. 자, 주어진 글이 있고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고르면 돼. 뭘 이용해서? 지칭 오월수 연결사를 이용해서. 그러면 보통 봐봐. 6월처럼 시험이 쉬우면 두 문제가 다 이거에 걸려 무조건. 그냥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이 바로 잡혀. 그냥 예상 1번 잡히면 끝난 거잖아. 생각해봐. 만약에 예상 1번이야. 그럼 어떻게 돼? A씨냐? C냐?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빼박이야. 예상 1번만 잡으면 끝난다고. 근데 선생님, 만약에 예상 1번이 안 잡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잡혀요. 그럼 무조건 도망가야 돼. 뭔지 알겠지?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마인드 세팅이 돼야 돼. 아, 이건 오답률 1등이다. 빨리 도망가면 이긴 거다. 이렇게 세팅하고 가는 거야. 됐지? 그 연습이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돼야 돼. 갑자기 안 돼. 칠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돼? 나 40문제 빨리 풀었고 5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이 13분 이상 남았어. 이 시간을 전제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어. 근데 5문제 남았어. 근데 5분이 남았어. 그럼 다 틀려. 이 차이야. 근데 이 8분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야? 여기서 나는 거야. 칠판. 가볼게요. 자, 결국 뭐야? A, B, B, C, A, C 요 3개 중에서 선호관계 하나만 찾으면 끝나 무조건. 원래는 뭐야? B하고 C에서 그냥 찾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3개 중에 다 뒤져보라고. 칠판. 자, 대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지칭 오월수 연결사의 관점이지. 당연히 이렇게까지 돼야 돼. 이건 당연히 되고 이건 연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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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돼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똑같지. 왜? 20번에 B가 for example로 시작하고 20번에 C가 아마 however로 시작할 걸 봐봐. 20번에 B하고 C 봐봐. 그러지 않나? 20번에 B가 for example이고 C가 however잖아. 그럼 똑같은 문제잖아. 잘 생각해봐. 중요 정보로 풀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다니까? 결국은 뭐야? 19번하고 20번은 똑같아. 뭐의 관점에서? 역접하고 예시의 관점에서. 이렇게 푸는 거지. 근데 이미 알잖아. 왜? 연결사로 풀 거니까. 칠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환원 연결사가 나오고 예시 연결사가 나오고 역접이 나왔어. 무조건 뭐야? 우리가 존나 연습했던 게 그러나잖아. 그냥 무조건 그러나로 가는 게 제일 좋아. 제일 확실한 게 그러나야. 뭔지 알겠지? 이렇게 있으면 그러나를 갖고 푸는 거야. 해볼게. 칠판. 자, 그러면 C를 기준점으로 잡는 거야. 내가 추천하는 건 반드시 역접이야. 대칭성이 제일 찾기 쉬워. 자, 그러나를 기준으로 잡아. 그래서 뭐야? 주어진 글하고 A하고 B의 끝부분을 걸어봐. 그러면 딱 그러나에 걸리는 애가 하나 나와. 그게 얘야. 칠판 봐. 자, 우선 레드 댄에서 힌트를 줬네. 자, 레드 댄이 나온 뭐야? 뒤 말고 앞이잖아. 우리가 외웠잖아. 그지? 그걸 먼저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존경받는 거 말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호감을 얻는 거, 그건 뭐다? indifferent, 무관심하대. that is. 여기서 한 번 더 나왔네. 같은 말을 주겠다는 뜻이야. 즉, 뭔 말이야? 나는 누구가 나를 좋아하는 거? 이건 less interest,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야. 같은 말이잖아. 즉, 내가 존경받는 거 말고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거? 이건 관심이 없어.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건 관심이 없어. 그러나 타인이 나에게 존경해 주는 거, 내가 존경받는 거? 이건 그들에게 존나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대칭성이 완전히 걸렸잖아. 그러면 자, rather than하고 however를 갖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야? A하고 C는 되게 쉽게 잡혀. 자, 그럼 이제 뭐야? B가 앞에 붙냐 뒤에 붙냐만 남은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글 뒤에 붙을까요? C 뒤에 붙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붙여봐. 붙여볼게. 칠판 봐. 주어진 글 뒤에가 좋을까? C 뒤에가 좋을까? 나는 솔직히 뭐야? 2번이라고 생각했어, 여기까지는. 왜? A가 1번일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100% 2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진짜 2번이야. 봐봐. 칠판. 자, 주어진 글에 붙여봤어. B를 주어진 글에 붙여봤어. 잘 봐봐. 자, 나르시스트들은 사회적인 인정을 타인으로부터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 즉, 타인으로부터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 동기부여가 된대. 모티브가 된대. 그러니까 뭐야? 자, 예시가 나왔네? 예시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잖아.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지 않잖아? 그럼 노력을 안 해. 반면에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잖아? 노력을 최대치로 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완전히 나는 이제 2번이라고 100% 생각하고 있는 상태. 단 확인은 해야지 그래도 정확히. 자, B를 갖다가 주어진 글에 붙여봤네? 나쁘지 않아. 보통은 어떻게 돼? 정답이 7, 80점이고 오답이 40점, 30점 이 정도 되니까 내 느낌에 70점이 거의 정답이야. 칠판.
그래서 마음은 이미 갔어. 더군다나 생각해봐. A가 1번이면 너무 안 맞거든. 그래서 거의 확신. 근데 B를 갖다 C에다 붙여봤거든. 얘는 100점이야. 100점. 잘 봐. 우선 두 가지 관점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는 파란색만 나왔잖아. 그지? 파란색만 나오고 근데 여기서 뭐야? 파란색 그러나 빨간색. 파란색 반면에 빨간색. 아예 구조가 똑같아. 즉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많아. 남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대. 그래서 똑같이 준 거야. 근데 더 결정타는 이 주황색 박스야. 자, 예시는 언제 나와? 앞에가 일반론, 뒤에가 특정할 때 나오잖아. 야,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사과를 하나를 먹잖아? 건강이 좋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제너럴이 나왔어. 일반론이 나왔잖아. 여긴 뭐가 나왔어? 잘 봐봐. 나르시스트 같은 애들한테 힘든 업무를 주잖아? 특정 상황이 나온 거야. 그잖아. 그럼 여기는 일반론, 여기는 특정 상황. 그럼 예시의 조건이 100%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70점이었거든? 주어진 글에 붙는 건. 근데 C에 붙는 건 뭐야? 거의 100점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 C, B가 돼야 돼.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잖아. 그럼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돼. 어떻게? A가 1번이 맞는지. 즉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붙는지까지 확인을 또 하는 거라고. 잘 봐봐. 할 수 있잖아. 실판. 데디스는 뭐야? 즉 바꿔 말하니까 앞뒤가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데이는 봐봐. 그들은 복수명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들은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가 소비한대 많이. 그럼 결국 뭐야? 이건 사람 복수야. 그러잖아. 그럼 조건이 두 개야. 자, A가 예상 1번이 되려면 주어진 글하고 끝말잇기가 데디스하고 데이가 통과가 돼야 돼. 즉 같은 말이 나오면서 데이가 받을 수 있는 복수명사가 있어야 돼. 그 관점으로 쳐다봐. 똑같아. 나르시스트의 동기부여는 뭐야?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인 안정을 얻는 거야. 즉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존나 써.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똑같잖아. 그 다음에 데이까지 완벽하게 받잖아. 그래서 뭐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단 시간이 존나 많이 걸려. 그렇잖아. 맞을 수 있다니까? 약속했잖아. 얘들만 찾으면 맞을 수 있어. 단 시간이 엄청 걸려. 그래서 뭐야? 이 문제를 맞는 조건은 뭐야? 쉬운 문제를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를 빨리 도망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천히 풀면 풀 수 있다 이거지. 뭔지 알겠지? 그거. 그래서 꼭 명심해야 돼. 칠판. 다시 한번 40대 오면 결국 이 5개는 뭐다? 얘가 결정 짓는 거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쉬운 문제 빨리 푼다. 어려운 문제 빨리 도망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나온다. 이게 다야. 깔끔하게. 5개 중에 2개만 맞아도 1등급이야. 칠판. 자, 그럼 봐봐.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잖아?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뭘 풀어? 하우에버하고 포익zem플로 풀잖아. 그럼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잖아. 그럼 생각해봐. 9월 모의고사는 안 그러겠냐? 똑같아. 빼박이야. 안 나올 수가 없지. 이게 출제 매뉴얼인데. 칠판. 확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는 이걸로 버틸 수 있어. 단 이걸로 버틸 때는 시간이 엄청 필요하다. 꼭 명심해야 돼. 칠판. 결국은 시간 운영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그 시간 운영도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방식에 들어가는 거라고. 방식.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빨리 도망가는 그 운영 방식이 몸에 배야 돼. 칠판. 자, 해볼게요. 자, 등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과정 중, 자, 첫 번째 연필 자국이 어디 있어야 돼? 자기의 첫 번째 연필 자국이 썸에 있었어야 돼. 말했잖아. 선생님, 몇몇은 주중이 좋대요. 그 말은 뭔 말이야? 다른 애들은 주말이 좋대요. 이거겠지. 선생님, 몇몇은 짜장면 먹는데요. 그 말은 뭔 말이야? 다른 애들은 짬뽕 먹는데 이 말을 갖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썸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 항상 어떤 의견이 반으로 나눠지면 출발을 썸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돼. 칠판. 그래서 연필 자국이 여기 있냐가 엄청 중요한 거였어. 칠판. 자, 등산을 할 때 윤리적인 원칙이 뭐야?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뭐 불을 피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원칙들은 익스텐션, 확장될 수 있어. 어디로? 일반적인 도덕 원칙으로. 즉 등산할 때 에티켓이 일반적인 에티켓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얘기야. 칠판. 자,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 읽어. 근데 이 그림이 똑같아. 아까 봤던 거하고 뭐야? 포익zem플이다. 하우, 똑같잖아. 자, 이럴 때 뭘 이용하는 게 좋다? however를 이용하는 게 좋다. 뭔지 알겠지? 왜? 대칭성이 훨씬 찾기가 편하니까. 됐지? 둘 다 이용하는 거야. 근데 그냥 순서대로 해볼게. 왜냐면 질문이 쉬는 시간에 나왔어. 뭐라고? 선생님, 대박. B도 되고 C도 돼요. 둘 다 거의 100%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한번 그 과정을 내가 그 사고 과정을 그대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칠판. 자, 포 이그샘플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예시잖아. 그리고 뭐야? 특정성이잖아. 아까 했잖아. 좀 전에 했던 거잖아. 나르시스트 애들은 뭐야? 일반적으로 뭐뭐하다. 자, 예를 들어서 걔들한테 어려운 임무를 시키면 이렇게 나왔잖아. 특정 상황이. 이것도 똑같아. 자, 어떤 특정함이 나왔어? 일반화 시킬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accomplishment야. 즉 등산할 때 500m짜리 올라가 놓고 야, 나 5000m짜리 산 올라가 본 적 있어? 이런 거짓말 치면 안 되잖아. 그잖아. 마찬가지야. 주식 투자자가 500만 원 벌어놓고 야, 나 5억 벌어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즉 일반적인 윤리 원칙, 등산에서 뻥튀기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잖아. 수익에서도 뻥튀기 하면 안 되지. 그럼 뭐야? accomplishment라는 특정함이 왔으니까 자연스러운 거라. 거의 100% 맞아. 그지? 100점이야 100점. 칠판. 그럼 C는? 얘는 안 돼야 되잖아. 원래대로 하면. 근데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시험이. 칠판. 자, 등산하는 규칙 중 몇몇은 일반화로 확장이 가능하대. 그러나 다른 애들은, 다른 규칙은 등산에만 독특해. 그래서 뭐야? cannot broader. 확대할 수가 없어. 그럼 이 브로더를 보는 순간 뭘 느껴야 돼? 익스텐션의 재진수를 이렇게 느껴야 돼. 그럼 무슨 장난을 칠까? 여기다가 네로를 주겠다. 이런 장난을 다 느끼는 거라고 그냥. 난 말은 무조건 반여 장난을 칠 테니까. 그렇게 읽어가는 거지. 이게 왜 가능해? however 때문에. 됐지? 등산의 규칙 중 일반적인 건 확장이 돼. 근데 등산에만 독특한 건 뭐야? 브로더. 확장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별거 아니지만 봐봐. 여기다가 만약에 이 스탠드를 주잖아? 그럼 훨씬 쉬워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세상 모든 게 다 재진술이야. 칠판. 자, 그럼 둘 다 100점이잖아. 라고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한번 풀어준 거야. 걔 사고에 맞춰서. 수업자를 지금 바꿔가지고 순서를. 아니 근데 아니 그러나의 기본적인 약속이 뭐야? A를 다 말하고 나서 B로 바뀌어야지. A, B, A, B 이럴 수는 없잖아. 아니 생각해봐. 주어진 글은 뭐야? 자, 일반 원칙으로 일반 에티켓으로 확장이 된다야. 자, C는 그러나 확장이 안 된다야. 그러면 얘는 뭐야? 일반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아니 된다가 다 나오고 나서 얘가 나와야지. 그럼 얘는 된다니까 어디에 붙어야 돼? 앞으로 붙어야지 당연히 그냥. 세상 간단하게.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러나가 나오면 엄청 간단한 거야 그냥. 주어진 글은 확장이 된대. 자, C는 그러나 확장이 안 되는 것도 있대. 그럼 B를 바라볼 때 뭐야? 되면 앞으로 붙고 안 되면 뒤로 붙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엄청 간단하잖아. 그럼 이 논리가 어디로 가겠어? B, C는 됐지만 A도 그렇게 푸는 거지. 그럼 A를 바라볼 때 야, 일반론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붙고 안 되면 뒤로 붙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간단히. 칠판. 이걸 꼭 기억합시다. 칠판.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그러니까 봐, 이거 웃겨본다. 봐봐. B하고 C는 대칭성이니까 C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얘가 일로 붙을 수도 있잖아. 먼저. 왜? 일반 에티켓으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면 일로 붙겠지. 그래서 바라봐 줘야 된다고. 그러면 뭐야? 힌트가 나왔지. 자, 시작이 뭐야? 이러한 질문들이야. 이러한 질문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여기에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질문이 2개 이상 있어야 돼. 왜? 복수니까. 근데 여기에 뭐야? 질문이 2개 이상 없잖아. 따라서 뭐야? 얘는 안 된다지. 잘 봐. however 때문에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청 이상하게 맞은 거야. 그런 애들은. 왜? 얘가 만약에 확장이 된다면 일로 붙는 거라니까 지금. 뭔지 알겠지? 칠판. 그래서 얘를 바라봤어. 근데 뭐야? B즈가 확실하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칠판. 자, 그러면 칠판 봐. 자, B 다음에 A하고 C를 놓고 풀었어. 자, C로 A로 못 가. 왜? D즈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재활용하기로 했잖아. 자, 그럼 C로 가겠지? 그 다음에 뭐야? C 다음에 A로 가겠지? 그럼 C 다음에 A로 가는 게 맞는지 확인하겠지? 자, 무조건 재활용. 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여기에 질문이 2개 이상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 그래야 맞잖아. 그럼 그게 보인다고 그냥 물음표 2개가. 그래서 끝나는 거지. 자, 결론은 뭐야? 지칭어, 연결사 이렇게 푸는 거지. 그잖아. 결론이 아예 다 똑같다니까. 그럼 생각해봐라. 결국은 뭐야? 핵심은 시험장에 갔을 때 누가 얘가 눈에 들어오냐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가 발견된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그 목표를 향해서 과정을 걷는 거야. 그럼 과정은 뭐가 돼야 돼? 평소에도 계속 이걸로 푸는 거야. 그럼 당연히 쑥달이 될 거 아니야. 자주 본 놈이 이기겠지.
올바른 방향을 갖고 그때부터 노력을 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 생각해봐. 방식이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열심히 하면 안 돼. 왜? 더 큰 슬럼프로 온다고. 생각해봐. 노력을 안 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슬럼프가 안 와. 노력을 하면 기대가 올라가잖아. 근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슬럼프가 오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지. 반드시 방향에 대한 확신이, 방법에 대한 확신이 생겼는지를 자기 객관화를 해. 그리고 생길 때까지 열심히 잘 알아봐.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존나 열심히 하면 끝이다. 엄청 간단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수많은 고등학생들의 90%가 뭐야?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하다가 고3에 거의 90%를 날린다니까, 시간을. 그러잖아. 제발.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냐? 그런 애들은 대학생이 돼도 또 그 짓을 해. 인생을 살다가 장애물이 나왔어. 그럼 그 장애물을 갖다 넘어서는, 극복하는 방식은 똑같다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노력의 양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애들은 대학생이 돼도, 학점을 딸 때도, 취업을 할 때도 계속 더 열심히 할 거야. 이걸 한다니까. 다시 한번 꼭 생각해봐. 노력의 방향,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다음부터 노력하면 슬럼프가 절대 안 와. 뭔지 알겠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생했습니다.